하이. 안녕하세요, 루치입니다. 오늘의 대화 주제는 뉴욕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오늘 첫 영상이다 보니까 조금 긴장이 돼서 같이 약간 뜨개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제가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을게요. 왜냐면 이거 비니 제가 제 친구한테 선물 줄 비니인데 거의 다 완성해가지고 약간 뜨개를 하면서 대화를 나눌까 싶어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오늘은 뉴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뉴욕에 2014년, 그러니까 한 12년 전에 이사를 왔어요. 대학교를 다니려고 뉴욕에 왔고, 그 후부터 여러 차례 좀 이곳저곳 한 3년은 한국에서 살고, 그리고 2년은 대학원 때문에 다른 동네에서 살았지만, 뉴욕에서 거의 다 살았던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이제는 자칭 뉴요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제가 뉴욕에 오래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생각이 든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여러분과 공유 드리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뉴욕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일단 너무 첫 인상은 무서웠어요. 약간 길에 보는 노숙자나 홈리스 이런 것도 너무 무서웠고,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혼자 살게 되잖아요. 엄마 아빠랑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된 것도 너무 무서웠고, 그리고 막 총기 난사 이런 것도 이제 혼자 막 이제 도시를 돌아다니려니까 하루하루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또 대학교에 다니게 되면 대학교에서 보내는 약간 Public Safety Alert라고 공공 경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자주 오거든요. 그럼 막, 우리 근처에서 뭐 강도를 맞았다나, 뭐 총기 난사 사건이 여기 블럭에서 일어났으니 조심해라, 뭐 이런 경보도 많이 왔고, 대학생들은 좀 이렇게 안전에 하라고. 그런 것들이 다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제는 뉴욕이란 도시가 저한테는 애증의 도시지만 미국의 모든 도시에 통틀어서 가장 저에게 적합한 동네가 아닌가. 그리고 여기가 아니면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 조금 상상이 안 가요, 저는. 일단 그런 이유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뉴욕의 지역별 특징, 동네별 특징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지금 Upper East Side라는 동네에 살고 있어요. Upper East Side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가십걸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들 계시다면, 그 드라마에서 그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는 동네가 Upper East Side거든요. Upper East Side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 동네는 되게 일단 뉴욕의 많은 동네들 중에서 가장 제 기준에 한적해요. 한적하고 가족 단위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강아지 산책하기도 너무 편하고, 그리고 공원도 바로 옆이라서 저는 되게 안정감 있게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제 살았던 동네들은 대학교가 다운타운에 있어서 워싱턴 스퀘어 파크 옆에 로어 이스트 사이드 이스트 빌리지 헬스 키친이라고 약간 타임스퀘어 근처에서도 살아봤었고, 그리고 첼시라고 이제 강가 근처에서도 산 적이 있어요. 각각 되게 분위기가 다른데, 첼시를 좀 얘기해보자면 강가 옆이고 허슨 yards라고 너무 예쁜 아파트들이 많고, 강가 옆이라서 이제 강가로 걸어나가면 너무 숨이 확 트이고 너무 아기자기한 약간 힙한 가게들이랑 카페가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도 진짜 예쁘고 좋았고, 또 얘기하고 싶은 동네는 물론 타임스퀘어죠. 제가 뉴욕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가장 큰 게 약간 엔터테인먼트 문화인데, 전 뮤지컬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뮤지컬 보러 타임스퀘어도 자주 가고, 그리고 조금 더 위로 가면 링컨 센터라고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있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자주 다녀요. 왜냐면은 오케스트라랑 뮤지컬을 많이 봐야지 제가 너무 즐겁기 때문에 뮤지컬이나 연극 이런 거 많이 보러 타임스퀘어도 많이 갑니다. 또 제가 대학 나왔던 동네는 워싱턴 스퀘어 파크라는 동네였는데, 제가 처음 뉴욕에 왔을 때 이제 10년 전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처음 왔을 때는, 저희 학교가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 있으면 그 학교에서 걸어서 14분 거리 위로 좀 올라가면 유니언 스퀘어 파크라고 있었어요. 거기 근처의 기숙사에서 이제 15분 등하교를 걸어서 했어요.
근데 처음 뉴욕에 왔을 때는 너무 길을 걷는 게 너무 이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새로운 동네고 이러니까 길에 홈리스도 너무 무서웠고 막 말 걸었거든요. 막 말 걸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되게 무서웠고 이제 제가 또 그 어린 시절은 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또 상해에서 살았어요. 중국 상해에서. 근데 상해가 또 서울처럼 되게 새롭게 개발된 신도시니까 엄청 깨끗했거든요. 모든 게. 근데 그거에 비교해서 너무 여기는 인프라도 너무 낡았고 후졌고 물가도 너무 비쌌고 세상에 무슨 지하철이 2.5불 3,000원 이러는 거예요. 한국 돈 3,000원.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왜냐면 3, 4천 원이면 중국 상해에서는 택시 타고 다녔거든요. 너무 비싼 거예요, 모든 게. 밥도 막 절대로 10,000원 이하로는 안 내려가고. 물론 지금도 그거는 뉴욕이 10년 지나고 이제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덜하진 않아요. 물가도 너무 비쌌고 이 모든 게 다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리고 막 학교에서 막 위험하니까 뭐 여기 동네 가지 말라. 너 지금 있는 자리에 막 20분 거리에 어디서 막 누가 칼빵을 맞았다더라. 막 이런 문자가 경보처럼 계속 왔거든요. 모든 게 진짜 그냥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뉴욕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에 혹시 놀러 오시는 분들 절대 상호작용을 주시면 안 돼요. 진짜 뭐가 누군가가 말을 건다? 특히 이제 투어리스트들이 많은 관광객들 많은 지역에 이제 누군가가 CD를 이렇게 주려고 한다. 혹은 누군가가 뭐 종이를 들이민다. 절대 무조건 무시하시고 못 알아듣는 척하시고 그냥 갈 길 가세요. 이게 뭐지? 하는 순간 말려들고 막 돈 달라고 하고 팁 달라고 하고 그리고 타임스퀘어에 인형탈 입고 사진 같이 찍자고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다 돈 내셔야 되니까 돈 내시기 싫으면 사진 찍지 마시고. 근데 제가 10년 전에는 그러니까 홈리스 분들이 소리도 많이 지르고 막 공격적이고 그렇다 했잖아요. 이것도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이게 안전해져서 달라졌다 이런 느낌보다는 요즘에는 미국에서 펜타닐이라는 약물이 되게 유행을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유행하는 약물에 따라서 좀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분들이 특징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는 길거리에 마약을 하시거나 뭐 이제 약물 중독에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확률로 소리를 많이 지르고 공격적이고 막 길 걸으면서도 막 행패 부리면서 많이 다니셨거든요. 그럼 일단 무시하고 숨고 막 이랬어야 됐는데 근데 지금은 많은 노숙자들이 잠을 많이 자세요. 그냥 잠자는 게 많고 졸려 하시거나 되게 약간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는 듯한 얼굴? 행동? 이런 걸 좀 많이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서치를 해봤는데 10년 전에 유행하던 마약이랑 요즘 유행하는 마약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10년 전에는 메스앰페타민이라고 길거리에서 가장 좀 유행을 돌던 스트리트 드럭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이제 많이 팔리는 마약이 메스였는데 그 약물이 지금 많이 유행을 돌고 있는 펜타닐이랑 비교해서 조금 더 공격적이고 약간 좀 사람이 신경질적이게 되고 그런 약간 효과가 있대요. 반면에 펜타닐은 이제 조금 사람이 피로도가 많이 쌓이고 펜타닐을 먹거나 주입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용했을 때 좀 잠을 많이 잔다? 그리고 약간 좀 꼬꾸라져 있다? 뭐 이런 약간 그런 저도 뉴스에서밖에 안 봤는 좀비랜드 혹시 보셨나요? 마약들 많이 펜타닐 마약 많이 하는 그 동네는 막 다들 꼬꾸라져서 좀비처럼 다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다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시비를 건다거나 이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마약이. 그래서 마약의 유행에 따라서 노숙자들이 조금 행태가 달라진다? 이런 것도 10년을 뉴욕에서 살다 보니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제가 50대인 친구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 조금 달라진 것 같지 않냐? 좀 다들 잠을 많이 자시는 것 같다. 길에 홈리스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 친구가 그런 거 맞는 것 같다. 자기가 10년 전에는 메스였는데 그 전에는 헤로인이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코케인이었다. 그거에 따라서 노숙자들도 좀
다르게 반응한 것 같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약간 저희 가설이 맞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 유행되는 마약에 따라서 조금 노숙자분들도 다르다. 그러므로 제 추천은 지금 뉴욕에 관광 오시면 2026년 그렇게 약간 공격적인 홈레스는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가설이에요. 혹시 제가 틀리셨다면 조금 미리 사과를 드리고,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약간 뭐 총기 난사 사건 이런 거 무섭잖아요. 혹은 약간 강도 이런 거 무섭잖아요. 뉴욕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뉴욕에 살면서 그런 위험한 일은 당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놀러 오시게 되더라고 조금 정신만 바짝, 호랑이 굴에 잡혀 들어가도 정신만 들면은 괜찮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니면은 괜찮지 않을까. 위험하지 않게 다들 안전하게 관광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대학교 다니면서 항상 저희 약간 대학교 세이프티 담당 분들한테 항상 들었던 말인데, 이제 trust your gut feeling 이라고 하거든요. gut feeling, gut이 뭐냐면 아마 제 생각엔 gut이 뭐지? 아마 아니 위장? 아니면 대장? 뭐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gut feeling이란 게 약간 직감을, 본인의 직감을 믿어라. 항상 그 대학교의 세이프티 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게, 이제 gut feeling이란 건 저희가 수천 년, 수만 명을 살면서 발달해온 인간의 직감적인 안전 판별, 구별 능력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게 다 괜찮은 것 같아도 뭔가 너의 것이, 너의 직감이 지금 당장 옆에 있는 편의점에라도 들어가 라는 말을 한다면 꼭 그걸 믿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약간 좀 안전하다고 생각 드는 순간 다시 나와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뉴욕에 놀러 오게 된다면 trust your gut feeling, 직감을 믿고 조금 위험해지는 것 같다 싶으면 조금 사람이 많은 밝은 곳으로 간다던가, 아 뭐지 이 사람 왜 이렇게 가까이 붙어? 그럼 소매치기일 수 있으니까 조심한다던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 전이랑 비교해서 가장 많이 바뀌었다 하는 건 역시 뭐니 뭐니 해도 한국 음식이 많아졌다는 게 가장 저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저 처음 왔을 때는 진짜 맛있는 한국 음식점 몇 개 없었거든요. 거의 진짜 손에 꼽았는데 이제는 조금 한국 음식이나 케이팝, 특히 케이팝이 유행을 진짜 많이 타서 맛있는 한국 음식점도 많아진 것 같고, 10년 전에는 K타운이라고 하면은 이제 32가 딱 한 거리였어요. 5가랑 6가 사이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근처에 있는 32가가 저희 K타운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가게들이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거든요. 거기 한번 놀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케이팝이 유행이어서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 좋아하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약간 앨범 파는 데도 있어요. 케이팝 앨범. 거기 안에 이제 외국인들도 케이팝 팬들이 많으니까 한번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말하면서 뜨게 하느라 지금 코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뉴요커란 단어는 어떤 사람들에게 쓰여질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뉴요커스들은 본인들이 뉴요커라는 거에 자부심이 강한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뉴욕에 산다고만 너가 뉴요커, 진정한 뉴요커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엔 저는 한 솔직히 3년? 4년 정도 살았을 때야지 나 뉴요커 됐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준, 이건 남들 기준과는 상관없이 제 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제 기준의 뉴요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 생각에 일단 뉴요커는 뉴욕을 사랑하면 안 돼요. 제 1기준. 뉴요커는 뉴욕을 사랑하면서도 미워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인데, 뉴욕이란 도시 자체가 되게 애증의 도시예요. 기회도 너무 많고 너무 재밌는 이벤트도 많고 재밌는 행사도 많고 재밌는 식당도 많고 재밌는 뮤지컬도 많고, 그렇지만 조금은 싫어해야 돼요, 이 도시를. 왜냐면 물가도 너무 비싸고 더럽고, 겨울은 또 얼마나 추워요. 겨울도 너무 길고, 여기는 겨울이 한 11월 초부터 시작해서 어떨 땐 빨리 시작할 땐 10월 말에 하거든요. 11월 초부터 3월 말, 진짜 4월 초까지 추울 때도 있어요. 3월 말에 진짜 눈 올 때는 겨울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춥고 비싸고 더럽고 좁고 렌트도 너무 비싸니까 뭐 이런 도시를 가끔은 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뉴요커들은
기본적으로 특징 2, 기본적으로 좀 신경질적이에요. 좀 빨리 사람들이 막 빨리 걷지 않으면 조금 짜증이 나고, 막 이런 말도 있어요. 미국에 LA 사는 사람들은 LAers are nice but not kind. New Yorkers are kind but not nice.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그 앞에 부분 LA 사람들 어떤지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뉴요커들은 they're not nice, we're not nice. 하지만 저희는 kind합니다. 속은 kind하지만 이 바쁜 도시 생활과 시끄러운 공간 속에서 어쨌든 조금 신경질적인 사람들이 많고, 이 두 번째 특징에 이제 첨가되는 게 뭐냐면 뉴요커들은 횡단보도를 기다리질 않아요. 신호등을. 그러니까 여기 뉴욕에 혹시 놀러 오시게 된다면 횡단보도 신호등 신경 쓰지 않으시고 빨간불이어도 차가 지나가지만 않는다면 그냥 빨리 걸으셔도 돼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빨리 걷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뉴요커의 특징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지하철 안내 방송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약간 한국에서만 살았던 분들 혹은 아시아에서만 살았던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할 수 있는데, 지하철 안내 방송을 왜 못 알아듣지 할 수 있는데, 저희 여기 뉴욕의 지하철 안내 방송은 한국처럼 이렇게, 한국은 또 막 예쁜 노래도 나오잖아요. 딴따라라라라 막 환승 노래도 나오잖아요. 여기는 그런 예쁘게 스튜디오에서 녹음된 안내 방송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 지하철 운전하시는 분을 뭐라고 할까요? 지하철 운전 어쨌든 조종사, 그 기차 조종사가 라이브로 마이크에 대고 그때 뭐 여기는 뭐 72가입니다. 여기는 77가입니다. 여기는 86가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그 안내 방송이 굉장히 웅얼웅얼 대고 막 이런 소리가 나서 잘 못 알아듣고, 그리고 진짜 약간 랩하는 것처럼 진짜로 억양도 악센트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저 실제로 어제 그 지하철 운전수 분이 좀 짜증이 났나 봐요. 왜냐면 그 지하철 문을 이렇게 손으로 막지 말라. 그러니까 지하철 문 닫히는데 손으로 막아서 다른 사람 들어오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지연된다. 기차 지연된다. 막 이러면서 여러 번 정류장에 이렇게 가는데 여러 번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한테 뭐라 했냐면 영어로 Continue to block the subway door. We will be going all the way to the end of the stations.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렇게 지하철 막으면 나 종점까지 멈추지 않고 갈 거다. 나 종점까지 멈추지 않고 가버릴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뉴요커라면은 이렇게 세 가지 특징. 1. 약간 뉴욕을 애증의 도시처럼 너무 사랑만 할 순 없다. 조금은 싫어해야 한다. 그 다음에 2. 뉴요커들은 신경질적이다. 그리고 3. 뉴요커들은 지하철 안내 방송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뉴요커의 3개 요구 조건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4년쯤 되니까 조금 그 3개가 맞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뉴요커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지하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하철 여기 오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 일단 뉴욕 지하철 시스템이 거의 100년? 저 잘 모르겠는데 100년 정도 됐을 거예요. 한국보다 훨씬 오래됐고 굉장히 오래됐고 낡았는데, 지하철 타면서 진짜 그리고 제가 지하철 얘기를 하면은 왜 뉴요커들이 뉴욕을 싫어할 수밖에 없게 되는가 또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 지하철이 일단 엄청 더럽고, 지하철 그 하수구 이렇게 지하철 기다리면 이렇게 뚝뚝뚝뚝 물 내려주면서 하수관들이 있거든요. 거기 사이 가끔 이렇게 쳐다보면 생쥐들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약간 홈리스 분들이 똥 오줌을 그냥 누구 가실 때도 있어서 그런 거 보실 때도 있고, 그냥 전반적으로 굉장히 더러워요. 근데 지하철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여기 지하철은 그 로컬 지하철이 있고 엑스프레스 지하철이 있어요. 이게 한국어로 하면 급행이랑 약간 그냥 일반 열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급행 열차랑 일반 열차가 가끔 다는데, 급행을 타면 한 3-4정거장에서 5정거장까지 그냥 뛰어넘을 때도 있어요. 어떤 지하철 노선은
그 ACE라고 그 왼쪽 Upper West Side로 쭉 올라가서 맨하탄 위로 올라가는 기차가 있는데 그거는 59가에서부터 125가 정도까지 급행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거의 한 8개? 9개 정거장을 그냥 뛰어넘거든요. 근데 이게 뉴욕 지하철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 열차를 타잖아요. 일반 열차가 급행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다가 갑자기 일반 열차가 급행을 달릴 때가 있어요. 실제로 어제 그 지하철 그 운전수 그분 너네들 뭐 자꾸 문 막으면 내가 종점까지 가버릴 거야 했던 그분 있죠. 그분도 약간 뭐 지하철 노선 기차 이렇게 열차 배열이 간격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하철이 기차가 너무 많이 쌓였나? 그래서 하나는 급행을 가야 됐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 열차로 타다가 급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3개, 4개씩 뛰어넘었어요. 저는 다행히도 약속 시간에 좀 늦었고 지각을 한 거여서 급행을 달리면 저는 좋지만 아니 그 중간에 내려야 되는 분들은 뭐 어떡해요. 그냥 급행 열차로 바뀌는 거예요. 일반 열차가. 그럼 그냥 안 멈추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세네 정거장 안 멈추고.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가끔은 진짜 이거는 웃긴데 가끔은 급행이라고 급행으로 바뀐다고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웅엉웅 하면서 알아듣는 것도 어려운데 가끔은 급행 열차로 바뀌는 걸 지하철 문을 닫고 알려줘요. 저 한 번은 지하철 이제 저희 집까지 한 정거장 남았는데 문이 닫히더니 이제 기차가 가더니 this train is running express. The next stop is 하면서 이제 급행 달릴 거라고 이 열차는 급행으로 달립니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다음 정거장이 제 집인데 그래서 그러면은 다음 정거장 제 집인데 급행으로 달리면서 제 정거장이 아니라 다음 역에서 열리는 거예요, 문이. 근데 그거를 저한테 지하철 타기 전에 알려준 것도 아니고 지하철 타고 문 닫히고 열차 출발하고 이거 일반 열차 급행으로 바뀌었어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날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하행선 타고 세정거장 땅땅땅 타고 집 왔어요. 진짜 웃기죠. 그래서 이렇게 막무가내예요, 지하철 시스템이. 지연도 엄청 많고 그리고 지연이 진짜 많아서 일단 약속 시간 10분? 한 15분 정도는 일찍 나가야지 정시간에 도착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리고 급행이랑 일반 말고도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가끔 3호선이 5호선으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On weekends, line 4, 5 will run on 1, 2, 3 line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on weekends, line 4, 5, and 6 will run 1 and 2 and 3 line. 그러니까 이게 직역을 하면은 이번 주말에는 4호선, 5호선, 6호선이 1, 2, 3호선으로 달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4호선, 5호선을 타요. 그러면 이게 4호선, 5호선의 그 선호를 따르는 게 아니라 1, 2, 3호선으로 달려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진짜 화났던 일이 뭐였냐면 브루클린에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브루클린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맨하탄 사니까 브루클린에서 타고 오는데 4, 5호선을 타다가 중간에 이게 1, 2, 3으로 바뀐 거예요. 그냥 음악 듣고 있었는데 보니까 중간에 1, 2, 3으로 달려서 완전 제 집이랑 방향이 다른 데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중간에 노선이 바뀌어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이게 저는 탔을 때 지하철 타면은 4번, 5번, 6번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 밖에 창문에 4번, 5번, 6번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전 당연히 4번인 줄 알고 타죠? 근데 이게 중간에 1, 2, 3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1, 2, 3으로 Upper West Side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도 내려서 버스를 한 번 또 환승해서 집에 왔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막 빡치는 거죠. 막 화가 나고 뉴욕 왜 이런가 싶고. 그래서 2번 뉴요커의 특징. 절대로 뉴욕을 100% 사랑할 수 없다. 왜냐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희 지하철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4번째 조건이 있어요. 뉴요커가 되려면 4번째 조건이 뭐냐면 마음속에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대비가 되어야 돼요. 언제든지
제 언니가 진짜 웃긴 게 자기는 중간 손가락을 주머니에 항상 들고 다니대요. 언제 싸움이 날지 모르니까 이런 약간 분노와 참을 수 없는 이런 부조리, 이런 말도 안 되는 지하철 시스템을 하루하루 참아가면서 돌을 닦으면서 이제 누군가가 싸움을 걸어온다? 그럼 이제 같이 싸울 준비가 되어야 되죠. 근데 사실 싸움도 사람 봐가면서 싸워야 되긴 해요. 딱 봤는데 못 이길 것 같아? 그러면은 싸우지 마시고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고 피하세요. 하지만 저 며칠 전에 제가 진짜 이제는 좀 뉴요커다 싶었던 순간이 뭐였냐면 크리스마스였잖아요. 크리스마스여서 제가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어서 엄청 예쁘게 꾸며놓은 동네가 있어요. 뉴욕에 그 록펠러 센터라고 엄청 몇십 년 동안 정통의 굉장히 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삭스 아베뉴라고 피트 아베뉴가 쇼핑가인데 이제 예쁘게 약간 쇼핑 뭐 브랜드별로 이렇게 빌딩들 예쁘게 크리스마스 장식하고 이런 게 있어서 동생이랑 오랜만에 그거 구경을 하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갔거든요.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고 진짜 거의 크리스마스 트리 그 록펠러 크리스마스 트리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너무 많더라고 사람이. 진짜 거의 낑겨서 가야 되는 정도로 많았는데 이제 그 트리 바로 앞 블럭에서 횡단보도에서 거의 이렇게 어깨 이렇게 다니면서 다녔어요. 이제 길을 건너서 이제 그 트리 보려고 가는데 어떤 관광객분인지 모르겠는데 발음은 일단 미국 사람 발음은 아니었어. 근데 어떤 분이 약간 이탈리아 사람 발음으로 막 이렇게 저를 보더니 garlic 이러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garlic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what 하고 garlic 한 번 더 하길래 야 fuck you 야 fuck you too 막 이랬어요. 그러고 뭐 지나갔거든요. 이러면서 fuck you 이러면서. 그러고 지나고 제 동생한테 야 아까 방금 저 사람이 나 보고 깔리기로 했어 뭐 이러면서 얘기해 주는데 약간 막 인종차별주의자를 만나서 화가 났다 이런 것보다는 너무 뿌듯했어요. 제 자신에. 이제는 이런 싸움을 걸거나 막 짜증나는 일이 있다? 나는 이제 바로 욕을 갈길 수 있는 뉴요커 나 이제 그 나이가 됐다 이런 약간 뿌듯함? 그러니까 이런 짜증나는 이런 인종차별주의자를 만나네 이런 분노보다는 나 진짜 성장했네. 나 이제 누가 싸움 걸면 바로 나도 뭐라고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네? 되게 뿌듯했어요. 왜냐면 10년 전에 뉴욕 처음 왔을 땐 그런 거 잘 못했거든요. 잘 못했고 막 주눅 들고 막 사람들이 막 싸움 걸라 하면 미안해요 하면서 너가 그랬잖아 이랬는데 막 이러면서 쭈구리처럼 다녔는데 이젠 아니에요. 이제 당당하게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혹시 인종차별주의자를 만났다. 근데 싸우면 조금 이길 것 같다. 본인이 이길 것 같다. 이길 수 없다 싶으면 제발 그냥 무시하고 도망가세요. 하지만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싸우세요. 주머니에 중간 손가락 넣고 다니고 큰 소리 내시고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그냥 큰 소리 내세요. 그러면은 뉴요커의 4번째, 4번째 조건은 충족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 약간 어쩌다 보니 garlic 마늘 얘기로 끝냈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제가 그 뉴욕에 다시 이번 가을 9월 달에 다시 이사 오게 됐는데 어디에 살아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어찌저찌 해서 뉴욕에 다시 살게 됐어요. 상황상.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동네에 오게 됐는데 이 동네 너무 더럽고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이렇게 신경질 나는 것들이 많고 내가 뉴욕에서 이렇게 더 좁은 집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어쨌든 미국의 많은 도시들 중에서 뉴욕만큼 매력이 많고 뉴욕만큼 항상 엑사이팅하고 에너지가 많은 진짜 여기 오시면 도시가 에너지 넘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다 싶을 정도로 이해가 확 되실 거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 도시가 또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뉴욕이 되게 살고 싶게 되고 그리고 뉴욕에 계속 살면서 재밌는 뉴욕 이야기 미국 이야기, 미국 직장 생활 이야기 여러 가지 그리고 제 고민들, 가치관 이야기 많이 해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으로 저희는 또 봬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제가 뜨개질을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익숙해져서 다음 영상에는 뜨개를 안 하면서
말을 할 수 있을까 좀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뜨개는 참고로 한 두 줄 정도 뜬 것 같아요. 이거 다 만들면 또 보여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뵐게요.